저번 주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글로벌 국가들의 정책들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서 네네. 약간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는데 오늘 다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 세개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을 한번 짚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정책들이 지난 7월 14일에 한국과 미국 모두 발표가 되었는데요. 한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뉴딜 10대 정책 안에 그린 에너지 및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라는 제목으로 총 2025년까지 31.6조 원을 투자를 해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인프라 확대 그리고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선점을 위한 보급 확대 등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기대를 모으기도 한 바가 있었죠. 한편 같은 14일에 미국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후보가 에너지 관련 정책을 새롭게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향후 10년 동안 1.7조 달러를 투자할 기존 계획을 향후 4년 동안 2조 달러를 투자해서 태양광 패널 5억 개를 신축하겠다. 그리고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제로 탄소 배출량 배출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면서 태양광 산업의 호재성 뉴스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이번 7대 신성장 사업 투자 계획안을 발표를 하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 및 구매세 면제 정책을 2년 더 연장하겠다라고도 밝히면서 네. 전기차 및 전기차 충송소 건축 지원을 위해 200억 위안 또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전기차 및 2차 전지 관련 산업에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 4월에서는 유럽에서 그린 리커버리 플랜을 발표하면서 향후 10년간 1조 유로, 한화 약 1,300조 원을 투자해서 태양광 및 재생열 시스템 구축에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친환경 산업에 앞장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 현재 4차 산업의 핵심 산업들인 신재생 그리고 대체에너지,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모두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도 된다라고 충분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 대부분이 이번 코로나 사태 후에 단기적인 반등폭이 컸고 이미 이 전 상황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네. 앞으로의 전망을 반영을 한다면 투자 모멘텀은 여전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ETF 3개에 이어서 관련 기업 하나 그리고 ETF 2개를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국 정부에서 부양책들이 또 쏟아져 나오는 만큼 중장기적인 모멘텀 투자 포인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첫 번째로 소개드릴 기업은 2007년에 중국 신장에서 설립된 폴리실리콘 생산 기업으로 네. 조금은 생소하실 텐데요. 다초 뉴 에너지라는 기업입니다. 음. 다초 뉴 에너지 기업의 주 사업은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폴리실리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네. 웨이퍼나 패널, 뭐 반도체 웨이퍼, 태양광 웨이퍼 그리고 뭐 패널 등의 모듈 중에 사용되는 원재료인데 주요 성분인 규소의 농도, 규소의 순도에 따라서 반도체용이냐 아니면 태양전지용이냐로 나뉘고 있고요. 설립 초기 당시에는 반도체 모듈 및 웨이퍼 생산을 위한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광전지용 폴리실리콘 생산에만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동사는 올해 연간 글로벌 폴리실리콘의 예상 수요량이 네. 35만 톤 인데 이 중 20% 수준인 7만 톤의 폴리실리콘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네. 2012년까지 중국 충칭 공장에서 실리콘을 생산을 하기도 했었는데 2013년에 전기비가 타 지역 대비 저렴한 중국 신장에서 폴리실리콘 공장을 새롭게 설립하고 현재는 신장 공장에서만 실리콘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10년 뉴욕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서 거래가 되어 있고요. 이번 6월 5일에는 동사 경영진이 자회사인 신장 다초를 중국 과학 창업판인 커창판 시장에 상장할 것이다라고도 밝히면서 현재 새로운 자금 조달에 대한 기대 또한 모으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중국 기업이지만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 향후 이제 중국 증시에도 또 상장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초 뉴 에너지 투자 포인트도 잡아보겠습니다. 어떤 점들이 예, 있을까요? 우선 다초 뉴 에너지의 경우 다음 주 11일에 네.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2분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와 폴리실리콘 단가가
감소했기 때문에 실적 1분기 대비해서는 저조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어 있고요. 네. 우선 매출액이 1.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분기 1분기 대비 34% 감소하고 순이익이 63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83%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실적은 올해 2분기에 바닥을 다시 다지고 하반기부터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우선 올 하반기부터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지난 7월 21일에 동사의 라이벌 기업인 GCL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네. GCL의 신장 공장이 폭발 사고가 일어났기도 했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폴리실리콘의 올해 예상 수요량이 35만 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10%를 생산하는 기업이 네네. GCL이라는 기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폴리실리콘 공급량이 축소되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에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실제로 폴리실리콘 가격은 7월부터 반등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GCL의 폭발 사고로 라이벌 기업인 네네. 다큐니우 에너지가 본의 아닌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호적인 글로벌 친환경 정책은 동사에게도 큰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동사의 매출 비중만 보면 현재 중국 현기 매출이 100%로 중국 내 사업만 진행하고 있다라고 표면적으로는 보일 수 있는데 동사는 태양광 패널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동사의 고객사를 보면 고객사 중에 매출 비중 중 54%를 차지하는 기업이 융기실리콘 그리고 네네. 24%를 차지하는 기업이 저희가 현재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진코솔라라는 기업인데 두 기업 모두 유럽이나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현재 정책 모멘텀이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다초 뉴 에너지도 이제 잔존 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도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잔존가치 모델상 다초 뉴 에너지의 상승 여력은 예상하루 23.2%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했을 때 현주가 대비 약 368%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사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보면 작년 PER이 25.6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었는데 현재 12개월 선행 PER이 최고 10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올해 예상 PER이 14.2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면서 밸류에이션상 매력도도 충분히 양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는 향후 태양광 산업의 글로벌 정책 수혜 속에 지속적인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서 올해 및 내년 또한 동사 실적 또한 크게 성장을 하고 중장기적인 투자 모멘텀 또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책 수혜와 성장성까지 가져가는 다초 뉴 에너지 개별 기업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종목은 ETF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ETF는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PBW ETF와 비슷한 클린 에너지 테마형 ETF로 2007년에 상장된 인베스코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로 티커가 PBD.US입니다. PBD ETF는 전 세계 클린 에너지 그리고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테마를 가진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가진 테마형 ETF이고 인베스코사에서 현재 운영을 하는 대표적인 클린 에너지 관련 ETF입니다. 네, 이 PBD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또 이야기를 나눴던 ETF인데 저희가 투자 포인트도 좀 간략하게 짚어보고 갈까요? 네,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PBW ETF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투자하는 대표적인 클린 에너지 관련 ETF였다면 이번에는 글로벌에 상장된 대체 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네. 클린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의 선진국들이 뭐 캐나다가 7.8%, 스페인이 5.6%, 독일이 5.4% 그리고 덴마크가 3.3%로 분산 투자되어 있고요. 미국이 현재 26%로 가장 높고 중국이 그 다음으로 9.8%로 높기는 하지만 최근 EU에서 발표한 그린 에너지 플랜이 적용될 유럽의 투자 비중도 높은 점은 동 ETF의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동 ETF의 상위 보유 종목으로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썬런과 비빈트 솔라가 상위 종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기업은 지난 3월 합병할 것이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아직 합병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합병 발표 후에 두 회사 모두 각각 뭐 300%, 500% 이상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고 아직까지도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ETF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PBD ETF의 최근 한 달간 주가가 16% 이상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글로벌 국가들의 긍정적인 정책 분위기 그리고 산업 전망에 따라서 현 시점에서 상당히 유망한 ETF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 투자 비중이 높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가장 크게 가져가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 PBD의 상승 여력도 궁금합니다. 얼마나 남아 있나요? 네, 현재 PBD ETF의 상승 여력은 예상 ROE 35.2%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을 3% 적용했을 때 현주가 대비 약 540% 수준의 상승 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현재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ETF입니다. 네. 저희가 사용하는 잔존 가치 모델상 가장 높은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바대로 현재 긍정적인 투자 모멘텀을 가진 글로벌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실 때 상당히 좋은 투자처가 되리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 주가 대비 540% 수준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느껴지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종목도 짧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ETF는 스마트 그리드 및 전기 에너지에 투자하는 테마형 ETF인 그리드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그리드 엣지 스마트 그린 인프라 ETF로 네. ETF 명이 상당히 길고요. 네, 그렇네요. 티커가 GRID, GRID. Grid.US입니다. 2009년에 상장이 되었고 현재 퍼스트트러스트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용 보수는 0.7% 수준이고 현재 운용 자산은 4,800만 달러 규모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스마트 그리드 테마에 집중된 전략을 가진 ETF입니다. 네, 스마트 그리드 테마에 집중된 전략을 가진 ETF 그리드 이야기 또 나눠보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선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할 때 스마트 그리고 전기나 가스 등의 배급망 혹은 전력망을 뜻하는 그리드의 합성어로 차세대 전력망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저희가 흔히 사물 인터넷인 IoT나 아니면 IIoT와 같이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주는 전력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T 기술을 활용해서 전력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리드 ETF는 이와 같이 스마트 그리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4차 산업 시대의 아이콘 같은 ETF로 향후 IoT나 아니면 IIoT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상당히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들 또 포함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리드 이제 잔존 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예, 그리드 ETF의 잔존 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상 ROE 25.8%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3%를 적용했을 때 현주가 대비 약 253%의 상승 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대체 에너지 관련 업종들 중에서도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주는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현재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상당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지만 향후에도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한 ETF다라고 보고 있습니다.